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또 121번서부터 130번까지 10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번 문제를 보죠. ABC를 봤더니 signify 그렇게 되어 있고 significant to signify, significantly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역시 같은 단어의 어용 문제라고 판단이 돼서 앞뒤 사정을 잘 보면 되는 겁니다. 자, 문장을 봤더니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주어가 되겠죠. make가 동사가 되고 뭐와 effective network planning decision까지 해서 문장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decision을 갖다 수식하는 투부정사구가 뒤에서 형용사적인 용법의 역할을 수행하겠죠. 네, needs도 역시 동사 일환이 되니까 뒤에 operating expenses라는 복합명사, 명사를 가져서 목적으로 가졌다고 보고, 그럼 이 자리는 역시 누가 들어가야 돼? 부사가 들어가서 얘를 꾸며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형식 구조상에서 이렇게 부사 자리가 들어가서 얘를 꾸미는 것처럼 준동사는 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자리에도 부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꾸며주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타동사의 형태는 항상 이 관계를 기억하세요. 투부정사의 타동사는 얘가 오고 뒤에 목적어 명사가 온 다음에 부사가 와서 다시 앞에 있는 투부정사의 동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부사 significantly가 아주 쉽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나온 부사 어용 문제였네요. 자, 12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22번 문제는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어려움을 주거나 때로는 이게 뭘까 하면서 좀 황당하게 만드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복합명사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요거는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요게 이제 초창기에는 우리가 이제 어휘 수준으로서 암기하는 경우가 주로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시험 문제는. 그래서 뭐 암기를 얼마만큼 잘했냐가 중요한 건데, 근래에 들어와서의 복합명사는 그런 어휘상의 암기가 아니라 어떠한 말 자체 내가 복합명사가 됐을 때 그것을 앞뒤 사정을 통해서 풀어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맞닥뜨렸을 때 어려운 거고, 요런 거는 영어의 기본적인 문법상을 알게 될 때 쉽게 풀지만은 무조건 해석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도 일단은 순간적으로 use하고 used, being used 돼 있고 usable 이렇게 돼 있으니까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큰 문제점은 뭐냐? 여기 있는 요 전치사 for에 따른 목적어 consumer가 문제입니다. consumer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슨 뜻이 되겠어? 소비자가 되는데, 이 소비자는 당연히 한 명, 두 명 셀 수 있으니까 무슨 명사야? 가산명사가 될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어에서의 가산명사의 원칙은 그 자체 관사가 들어가든지 복수형이 들어갈 때만 진정한 영어의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 명사인 컨슈머를 목적으로 받게 되면 얘는 금방 전에 말했던 무슨 명사?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어가 있든지 더가 있든지 뒤에 s자가 붙어야 되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 전치사 for에 따른 목적어가 얘가 아니라 이만큼을 다 받거나 얘를 받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얘는 명사의 역할을 지금 현재로서는 충실하게 이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그러면 요 자리에 명사를 써서 이 자체를 무슨 명사? 복합명사를 만들어서 얘가 얘의 목적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형용사를 쓰라는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자체, 물론 해석적으로 의미가 안 맞아서 쓸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얘가 확실한 구문이 됐다면 이 뒤에 분사가 들어가든지 BLE로 끝나는 형용사는 뒤에서도 수식을 가끔 합니다. 종종. 따라서 이런 것이 정답이 될 것 같은데, 얘는 지금 명사 역할이 아니라는 거야. 왜? 전치사의 명사를 하나 역할을 하기엔 얘는 불충분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되죠. 즉 관사가 없고 복수형 둘 중에 하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얘를 목적어로 하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누구를 목적어로 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즉 컨슈머를 목적어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만큼의 명사를 다 써서 복합명사가 얘의 목적으로 들어가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바로 무슨 명사? 복합명사 시험 문제가 되고 정답은 use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nsumer use라는 복합명사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맞춰라. 이렇게 돼요. 즉 소비자 사용 이렇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앞으로 복합명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휘적으로 외운 것도 시험 문제는 종종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항상 이러한 응용 문제 패턴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서 그 뒤에 뭘 쓰라 그랬는데 이 명사가 만족치 못해. 그럼 나는 그 뒤에도 명사를 써서 이만큼을 복합명사로 하나로 만들어서 걔를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여기서도 정답은 A가 돼서 use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문제는 한 1년에 한 번씩 근래에 들어서는 종종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합명사를 지나치게 외우는 거에 의존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명사의 기본적인 성격을 갖고 응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12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B, C들을 봤더니 arranging이 있고 arrangement, arrangements, arranges 이렇게 돼 있어서 적절한 형태. 딱 봤더니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수고가 하나 태어났네. be committed to 다음에는 명사가 있든지 또는 동사에 ing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요쪽 뒤에 누가 있어? 보시는 것처럼 명사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명사를 쓰면 요렇게 중간에 part-time job opportunity라는 복합명사는 존재를 안 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얘를 갖다가 목적으로 데려가면서 동명사를 써주는 정답은 arranging을 써준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따라서 요거는 수고로 기억하세요. be committed to ing 어디에 헌신하다 전념하다 또는 요거에 따른 명사형도 기억해야 돼요. commitment죠. 그래서 commitment도 to 명사 또는 동사의 ing를 받는 요 형태를 잊지 마시길 바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요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4번 문제로 가도록 하죠. 124번 문제도 allowing이 맞냐, allows가 맞냐, allowance가 맞냐, allow가 맞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역시 같은 단어의 동사의 적정한 형태를 써라. 자, 그러면은 얘 동사가 과연 뭐가 필요한지를 봐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봤더니 앞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문장의 주어가 될 거고 동사가 되고 90 million euros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상태입니다. 쉼표가 있고 뭘 써라.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얘를 쓴다든지 이 자리에 얘를 써버리게 되면은 여기도 동사 여기도 동사 문장을 아무리 뒤지고 봐도 누가 없어? 접속사가 없다는 얘기지. 접속사가 없으면은 우리는 문장에 동사를 두 개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거 두 개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allowing이 맞냐, allowances가 맞겠냐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allowances는 명사가 돼서 명사를 써버리게 되면 뒤에 it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복합명사는 존재를 안 하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는 뭐로 가야 돼? allowing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걔가 분사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분사는 어떻게 만들어졌겠냐? 분명히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요 자리에 문장이 어떻게 됐겠어? and가 있고 그것, 다시 말해서 요 돈이죠. 그것들이 가능하게 해줬어요. 누구를? 그 회사를 뭐하게? to fund 할 수 있도록 allow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형태가 되는데 이런 경우 주어가 앞에 있는 목적어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니까 누구를 지우고 it도 지울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어려운 접속사까지 지우자. 이렇게 되면은 여전히 동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영어는 이 동사를 뭘로 바꿔주면 분사로 바꿔주면 이 분사가 아까 전에 접속사 and와 it을 대신한다라고 본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건 이 분사를 써서 allowing을 써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하나의 분사 법칙이 있어요. 즉 요거는 기억해 두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아까 전에 이제 투부정사하고 좀 다른 건데 이렇게 돼 있고 쉼표가 찍혀 있고 뭘 써라. 적절한 동사. 그럼 무조건 이 자리는 분사가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 뒤에 우리가 공부할 건대로 누가 있다면 목적어가 있으면 ing의 현재 분사를 써주고 요 뒤에 전치사구가 있으면 항상 우리는 pp형의 과거 분사를 써주는 게 영어의 법칙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까 전에 투부정사는 이렇게 하고 쉼표가 없이 이렇게 붙을 때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앞에 분사를 쓸 수도 있지만은 토익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경우에 투부정사를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요렇게 될 때는 일단은 뭐로 가는 게 원칙이야? 투부정사로 가면은 큰 낭패를 안 볼 거예요. 물론 좀 모호한 사람은 해석을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말한 것처럼 투부정사는 부사적인 용법으로서 뭐뭐하기 위해서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따라서 얘가 말하면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대부분 이렇게 맞아 들어간다고. 따라서 요렇게 될 때는 얘를 쓰고 쉼표가 있을 때는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험 문제는 항상 요런 경우가 분사를 물어볼 때 쉼표를 꼭 같이 데리고 나오니까 요건 항상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테니까 여기서도 얘를 보고 여기 뒤에 앞에 뭐가 있어? 쉼표가 있으니까 나는 분사 쓸래? 뒤에 목적어 있잖아. 현재 분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런 말까지
이렇게까지 하면은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온 시험 문제 중에서 토익 시험 문제에서 현재 분사가 오답인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현재 분사를 찍어더라도 뭐 시간이 없거나 이러신 분들은 좀 무식한 찍기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거의 100% 현재 분사라고 보시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 12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125번 문제를 봤더니 Visitors may hang their coats and jacket in the closet blank the reception desk. nearby가 맞니? nearly가 맞니? near가 맞냐? near가 맞냐? 이렇게 되는데 요것도 순간적으로 얘하고 얘는 정답이 아니고 해석을 해봤더니 근처가 돼서 nearby, near가 맞냐? 이렇게 되는데 어디 근처란 뜻에서의 nearby의 품사는 형용사예요. 아시겠지? 다시 말해서 얘는 뒤에 있는 누구를 꾸며주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앞에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누가 있어? 관사가 있잖아. 그럼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까 전에 우리가 배운 법칙은 뭐야? 관사 다음에 부사 다음에 형용사 명사이기 때문에 관사를 앞에다 즉 뒤에다 두고 이처럼 이 자리에 형용사를 쓴다는 건 영어는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왜? 항상 형용사는 관사 뒤에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이 자리에 nearby를 쓰려고 했더니 얘는 품사가 형용사니까 못 쓴다는 거지. 그러면 정답은 뭘 써야 된다는 거야? near를 쓴다는 거야. 그럼 near는 이럴 때 바로 뭐가 된다? 전치사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near는 전치사, nearby는 형용사가 되니까 요 점을 딱 보고 뒤에 명사고 자체가 완벽하게 있어. 관사까지 있어. 전치사를 써야 되겠구나. 만약에 형용사 자리야 nearby를 써준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은 나름대로 요렇게 외워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외우세요. at a nearby hotel. 요렇게 외우게 되면 앞에 전치사, 관사, 형용사, 명사야. 그래서 얘는 형용사 역할 알겠죠? 근데 near를 쓰지만 near the hotel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자체가 뒤에 완벽한 명사구가 됐으니까 얘는 전치사야 이렇게 될 거라고요. 따라서 헷갈리신 분은 이렇게 외우세요. at a nearby hotel, near the hotel 이렇게 외우시면 nearby는 품사가 형용사고 near는 전치사구나 그렇게 하면서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126번 문제를 보죠. instead of가 있고 still이 있고 even though가 있고 however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전치사가 맞냐 또는 부사가 맞냐 접속사가 맞냐 접속부사나 부사가 맞냐. 그럼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라고? 동사의 개수를 무조건 세라 그랬어요. 여기 봤더니 increase란 동사 쉼표 the first bank of the world is가 동사. 그럼 앞에도 동사 뒤에도 동사니까 이 자리는 필히 누가 들어가야 돼?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전치사고 빠져야 되겠죠. still도 부사 빠져야 되겠지. 그러면 however가 맞냐 even though가 맞냐. 근데 however와 같은 경우는 복합관계 부사도 되지만 복합관계 부사절 접속사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접속 부사나 또는 그에 따른 부사 역할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요 뜻이나 요 뜻이 될 테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분도로 가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복합관계 부사가 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해석상으로 그것의 프로피트가 매우 크게 올해 증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이런 뜻이 되니까 성립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의 뜻은 어떻게 되냐? 올해 굉장히 크게 그것의 프로피트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The first bank of the world는 is trying to close 닫고 폐쇄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10개의 현존하는 브랜치를 어디에 있는 전국 방각 곳곳에 있는 왜냐하면은 economic crisis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뭐뭐임에도 불구하는 양보를 이끄는 접속사 even도를 써주는 게 정답이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한테 적당한 얘기는 아니지만 항상 시험 문제를 풀 때 부사절 접속사가 정답인데 선택지에 even though나 although가 있으면 일단은 90% 이상이 정답이라고 보시고 그 접속사를 먼저 집어넣고 해석을 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면은 훨씬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장점. 물론 오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 뭐 이런 방송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뭐 그렇게 될지는 만무하겠지만 선생님이 여태껏 시험을 보면서 olthough과 even though가 접속사 자리에서 오답이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니까 그 점 잊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문제 풀 때는 고점뿐만 아니라 동사의 개수를 먼저 찾는다는 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27번 문제로 가죠. hold란 단어의 적절한 형태를 써라. 그래서 앞에 주어 누가 있어? an exhibition이 있고 뒤에 전치사구 있죠. 따라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가니까 수동태의 현재 진행형 is being held를 써주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외울 것을 권고해 드리면요. 만약에 앞에 주체 측이나 또는 어떠한 사람이 나와서
그 뒤에 있는 대회를 갖다가 개최한다. 이렇게 되면 능동형의 동사 hold를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수동태가 되면 대회가 앞으로 나오고 얘는 be held로 바뀌겠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가니까 by s가 될 거야. 아시겠죠? 주어, 주체가 된다는 거지. 또는 뭐 사람이 되든지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심히 기억해야 될 거는 앞에 있는 주어 보고 판단하시면 쉽습니다. 주어가 이거면 나는 hold를 무조건 능동형으로 써야 되고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주어가 대회가 되잖아. 그러면 무조건 나는 be held로 써준다. 여기서도 분명 대회나 전시회가 됐으니까 be held에 따른 현재 진행형 is being held를 써준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최하다 열다 그러면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동사, 구동사 중에 take place가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take place는 그 자체가 개최하다 되다가 됩니다. 절대 되다라고 해석이 된다 해서 어떤 사람이 수동태로 바꾸는 모음을 거는데 절대 수동태가 될 수 없어요. 그 자체가 개최하다 되다가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take place는 이 동사하고 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개최하다, 개최되다의 뜻으로서 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12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것도 역시 문장이 길어서 at first가 맞냐, although가 맞냐, in light of가 맞냐, despite가 맞냐. 이제 순간적으로 봐서 although도 있고 despite도 있으니까 이거 선생님 접속사 전치사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 동사의 개수를 따져보겠죠. 따져봅시다. 앞에 expected에 따라서 뒤에 누가 있어? 목적어가 있고 투부정사가 뭘로서 걸려? 목적격 보로서 걸리니까 완벽한 문장이네. 근데 누구까지 있어? 버까지 있어버리네. 접속사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얘가 지금 누가 되는 거야? 동사가 되고 그에 따라서 이만큼이 뭘로 가? 목적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동사가 두 개인데 접속사까지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는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다는 얘기가 돼. 아시겠죠? 따라서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 누가 틀려? 접속사를 못 쓰는 거야. 아시겠죠? 접속사 자리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 요 자리만 따로 떨어졌으니까 요거는 문장 성분하고 상관없는 따로 놓는 누가 되는 거야? 부사구가 돼야 되겠지. in light of는 뭐뭐라는 관점에서의 뜻의 전치사의 뜻이니까 틀렸고 despite 전치사다. 그러면 정답은 뭐로 가야 돼? at first, 처음에는 이런 뜻의 부사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을 뭐로 써야 돼? A로 써야 됩니다. 이런 문제 속기 쉽습니다. 순간적으로 접속사하고 전치사가 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접속사 전치사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의미상 그래 보이니까 olthough로 쓰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두 개 사이에 접속사가 있음으로써 여기서부터 여기는 하나의 문제도 없는 완벽한 문장 구조를 이루었어요. 아시겠지?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다 필요 없는 문장이 완벽하다는 얘기는 여기에 쓸 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부사구로 써야지. 거기다 대고 접속사나 전치사를 쓰면 안 됩니다. 접속사는 뒤에 문장이 있어야 되고 전치사는 명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 자리에서도 전치사구가 아니라 부사구 at first 쓰는 거 동사의 개수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면 굉장히 빨리 풀겠죠. 그러나 해석하는 사람은 만일 해석해야 돼. 계속해서 그렇게 돼야 되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항상 문장의 기본 구조를 따져서 시험 문제를 푼다는 걸 잊지 말도록 하세요. 토익에서는 문장의 오형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문법을 따질 때는 자신이 만약에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약간의 좀 약한 구석이나 좀 자신이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지금서부터를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문장의 오형식 구조를 따지는 것이 진정으로 문법을 잘한다는 거 잊지 말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9번을 봤더니 speculation, stance, explanation, cultivation 이렇게 돼 있어서 적절한 명사를 써라. 오래간만에 어휘 문제가 나왔네. 해석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despite widespread something about each new product, 그것의 새로운 프로덕트에 관한 널리 퍼진 무엇에도 불구하고 the company는 has not made an official statement, 공식적인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그것의 커스터머에게. 언제 이후로? since last July 이후로. 따라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거는 그에 얼맞는 stance는 우리가 자세 또는 태도죠. 그리고 explanation 설명, cultivation은 뭐 함양 또는 경작 또는 뭐 재배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speculation은 소문 또는 추측 또는 때에 따라서는 주식시장 같은 데서의 투기란 뜻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해석을 다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의 새로운 프로덕트에 관한 널리 퍼진 무엇? 소문에도 불구하고 컴퍼니는 고객들에게 아무런 오피셜 공식적인 스테이트먼트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줄라이 이후로 이렇게 되면 가장 적절하겠죠. 따라서 정답은 speculation이라는 명사를 써주면 큰 문제 없이 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여기는 명사 speculation 같은 경우 그렇게 쉽사리 풀 수 있는 명사가 아니니까 잘 받도록 하세요. 그래서 소문, 추측, 투기 특히 뭐 토익에서는 요 두 가지로 많이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13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30번 문제. 역시 who가 맞냐, whom이 맞냐, who수가 맞냐, that이 맞냐. 그럼 순간적으로 요걸 보고, 아, 접속사 문제네? 그럼 접속사 문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크게 부사절 접속사가 있고, 그런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가 있고, 그리고 관계대명사절이 있어요. 영어에는. 근데 부사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부사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지 또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문장이 아예 따로 떨어져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근데 명사절은 문장에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자리나 이 자리가 들어가는 거고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누구? 명사를 갖다 뒤에서 수식해주는 절을 찾는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일단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근데 딱 문장을 봤더니 앞에 명사 누가 있어? 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을 썼고 요 자리에 뭘 쓰라고 얘기한 거니까 일단은 문장이 전혀 따로 놀면서 완벽한 문장 형태라고 보긴 힘들어. 아시겠죠? 그리고 선택지를 이런 경우에 부사절 접속사를 같이 낼 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누구를 제껴? 부사절의 가능성은 제껴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명사절이 맞냐? 관계대명사절이 맞냐? 근데 명사절은 보는 것처럼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구 뒤에는 죽어도 못 쓴다? 명사 뒤에는 쓸 수 없어요. 그럼 여기 administrators 명사가 왔으니까 당연히 누구도 아니겠어? 명사절 시험 문제도 아니겠네? 빼버려야지.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나머지 초이스는 누가 참겠어? 명사 뒤에 들어가는 관계대명사절을 써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앞에 있는 administrator라는 명사가 있고 비어있고 jobs가 명사인데 동사 목적어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럼 완벽할 것 같은데 한 가지 문제점이 해석을 해봤더니 student와 parent 그리고 teachers와 함께 상호 고려에 포함하는 잡인데 누구의 잡이야? 앞에 있는 얘네들의 잡이다. 이렇게 돼요. 약간은 어려워 보이지만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계대명사는 첫 번째 앞에 명사가 있고 비고 동사 목적어 나면 우리가 무슨 격이라고 불러요? 주격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리고 명사 다음에 비고 주어 동사가 나면 무슨 격? 그렇죠? 목적격이라고 부르고 명사 다음에 비고 명사 동사 목적어 단 이 명사의 뜻이 앞에 있는 얘의 소유격과 어울려서 완벽한 뜻이 돼야 돼. 즉 이 명사의 뜻이 불완전하다. 그럼 우리가 무슨 격을 써? 소유격을 쓴다는 거지. 그리고 명사 다음에 비고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가 있는데 그 뒷자리가 비었어.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전치사의 무슨 격?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 수 있는 건 관계대명사는 항상 이러한 명사를 중심으로 요렇게 구조를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명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 무슨 구조가 있냐를 따지라는 거지. 봤더니 요 구조잖아. 근데 이 명사의 뜻이 불완전하지 얘의 잡은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역시 주격도 안 되겠죠. 목적격도 안 되고 얘네를 받는 that도 안 되겠지. 따라서 나는 무슨 격을 쓸래? 소유격을 써주는 게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요 형태 소유격은 완벽해 보이지만 왜? 얘는 지금 주어가 없잖아. 그죠? 그리고 얘는 목적어가 없다고. 그럼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데 얘는 순간적으로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완벽해 보여. 근데 얘의 뜻이 불완전하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항상 소유격을 할 때는 뒤에 관계대명사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온 것처럼 보여. 근데 그렇게 되면 무조건 이 명사를 집중적으로 따져보세요. 뜻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거의 100% 불완전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걔는 분명히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쓰라는 시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121번서부터 130번까지 봤던 문제다. 특히 130번에 나왔던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소유격, 전치사의 목적격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나 그런 것도 잘 봐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봤던 복합명사 풀이 방법 커스터머 유스와 같은 게 커스터머가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없으므로 그 뒤에 명사를 써서 복합명사가 한꺼번에 목적어가 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볼 때 꼭 필요한 문법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잘 정리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